조선 중기 경기도 연천의 푸른 산맥이 둘러싸인 한적한 마을에 명망 높은 양반 가문인 김씨 집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연천은 봄이면 벚꽃이 만발하고 가을이면 단풍이 물드는 아름다운 고장으로 한강의 지류가 흐르는 평화로운 땅이었다. 그러나 이 가문의 안채에서는 평화와는 거리가 먼 갈등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가문의 주인인 김영주는 학식과 덕망으로 유명한 선비였다. 그는 과거에 급제해 관직을 제의받았으나 고향 연천을 지키며 서당을 운영하며 살았다. 그의 집은 넓은 대지 위에 지어진 고풍스러운 한옥으로 앞마당에는 오래된 소나무가 우뚝 서 있고 뒷산으로는 울창한 숲길이 이어졌다. 영준의 나이는 40을 넘겼고 다른 대갓집 양반들처럼 첩을 들였다. 본처인 이숙희는 연천 토박이 명문 이씨 가문의 딸로 젊었을 때 영준과 혼인해 장남 민호와 차남 준호, 두 아들을 낳았다. 숙희는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며 남편을 내조하는 현모양처였다. 그녀의 미모는 연천 마을에서 소문날 정도였고 성격은 강직하고 자존심이 세었다. 그러나 첩이 들어온 후부터 그녀의 마음은 평화를 잃었다. 서방님, 왜 그런 여자를 데려오세요? 제가 부족한가요? 숙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지만 영주는 요즘 명문가 양반들은 모두 첩을 들인다오. 이해해 주오. 라고만 대답했다. 숙희에게 그 말은 배신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매일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첩의 이름은 옥란이었다. 옥란은 멀리 남쪽 전라도에서 온 여인으로 나이는 20 초반이었다. 그녀의 피부는 희고 눈매는 부드러웠으며 말수가 적고 고분고분한 성격이었다. 사실은 영준이 그녀를 첩으로 들인 건 남쪽 지방을 여행하다 우연히 만난 인연 때문이었다. 옥란은 첩실로 들어온 첫날 비가 쏟아지는 연천 마을에 도착했다. 마차에서 내린 그녀는 젖은 치마를 여미며 숙희 앞에 무릎을 꿇었다. 마님, 잘 부탁드려요. 옥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숙희는 차갑게 말했다. 네 자리 알아? 집안일은 내가 챙기니 너는 방에만 있거라. 옥란은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다. 그러나 옥란은 결코 게으르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쌀을 씻어 아침상을 차렸다. 하녀들이 작은 마님, 쉬세요라고 말려도 옥란은 미소 지으며 집안이 편해야 모두가 행복해요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마당을 쓸고 아이들의 옷을 깁고 심지어 영준의 서재를 청소하며 집안을 돌보았다. 숙희는 그런 옥란을 창호지 너머로 지켜보며 속으로 끓었다. 저 계집이 내 자리를 노리는 게 분명해. 숙희의 미움은 날로 커졌다. 그녀는 하녀들에게 옥란을 험담하며 일부러 어려운 일을 시키곤 했다. 한 번은 부엌에서 쌀을 씻던 옥란에게 네가 씻은 쌀은 더러우니 다시 씻어라 라고 소리쳤고 옥란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따랐다. 또 다른 날에는 마을 장터에 가서 옥란을 일부러 무시하며 첩녀는 따라오지 마 라고 내뱉었다. 연천의 봄날이 왔다. 벚꽃이 만발한 계절, 마을 사람들은 축제를 열어 시를 읽고 술을 마셨다. 김씨 가문도 참가했다. 영주는 서당 제자들과 함께 시를 낭송했고
수키는 꽃을 따며 아이들을 돌봤다. 옥나는 뒤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하녀들을 도왔다. 장남 민호가 옥난에게 다가와 옥난 이모, 이 떡 맛있어요 라고 말하자 수키는 인상을 찌푸렸다. 아들아, 첩이 만든 건 먹지 마. 더러워. 그녀는 민호를 끌어당겼다. 옥나는 그 광경을 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스며 있었다. 사실 옥난의 마음속에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꿈을 꾸었다. 어린 시절 벚꽃 아래에서 언니와 놀던 기억. 언니, 언니. 옥나는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첩의 신분으로 그 비밀을 말할 수 없었다. 여름이 되자 연천에 큰 홍수가 났다. 한강 지류가 범람해 마을이 물바다가 되었다. 김씨 가문의 창고가 홍수에 휩쓸려 갔고 지붕도 망가져 비가 새기 시작했다. 영주는 관아에 나가 마을 복구를 도왔고 집안은 수키와 옥난이 지켰다. 홍수 속에서 옥난은 놀라운 활약을 보였다. 그녀는 이웃 마을에 가서 호소해 구호 물자를 가져와 나누고 집안에 얼마 남지 않은 곡식도 이웃과 나누었다. 작은 마님, 어떻게 그런 힘을 내세요? 하녀 하나가 물었다. 옥나는 어린 시절 산에서 자라서 이런 일은 겁나지 않아 라고 대답했다. 그날 옥난이 젖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수키가 우연히 보았다. 옥난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가 빛났다. 그 폐물에는 이씨 가문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저건 우리 집안의 물건인데? 수키의 손이 떨렸다. 그녀의 어머니가 말하던 잃어버린 여동생의 폐물과 똑같았다. 수키의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연천에서 태어났지만 3살짜리 여동생을 잃어버린 아픔이 있었다. 동생은 마을 축제에서 산적에게 납치당해 사라졌고 부모님은 평생 그 슬픔을 안고 살았다. 동생의 이름은 옥난이었어. 설마? 수키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몰래 옥난의 방을 뒤져 폐물을 확인했다. 그리고 연천 산속에 사는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갔다. 점쟁이는 오두막에서 오래된 책을 펼치며 말했다. 큰마님, 혈통을 증명하려면 피를 섞어 보아야 하오. 머리카락을 가져오시오. 수키는 자신의 머리카락과 옥난의 것을 몰래 구해 가져갔다. 점쟁이는 불을 피워 주문을 외우며 이 둘은 같은 피요, 자매지간이요 라고 선언했다. 수키는 충격에 휩싸였다. 정말 내 동생이라고? 수키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수키는 옥난을 직접 추궁하기 전에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했다. 그녀는 관아를 찾아가서 이씨 가문의 족보를 확인했다. 족보에는 이씨 가문의 둘째 딸 옥난, 3살 때 실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수키의 마음은 복잡했다. 미움과 그리움이 뒤섞였다. 만약 정말 동생이라면 내가 얼마나 잘못했나. 가을이 되자 단풍이 물든 연천 산책로에서 새로운 사건이 벌어졌다. 영주는 옥난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수키는 그 광경을 보고 질투에 사로잡혔다. 서방님이 저 첩년과 함께 웃고 있네. 어느 날 산책 중 산적 무리가 나타났다. 그들은 돈을 내놓아라 라고 위협했다.
영주는 당황했지만 옥나는 어린 시절 배운 무술로 산적들을 제압했다. 그녀는 빗자루처럼 나뭇가지를 휘두르며 썩 물러가거라 라고 외쳤다. 산적들은 놀라 도망쳤고 영주는 옥나나, 네가 어떻게 그런 솜씨를? 라고 물었다. 옥나는 숨을 헐떡이며 고백했다. 어릴 때 산적에게 납치당한 후 산에서 자랐어요. 생존을 위해 배웠죠. 하지만 탈출해 남쪽으로 갔어요. 이 사건으로 옥난의 과거가 조금씩 드러났다. 옥난이 첩으로 들어오기 전 그녀의 삶은 파란만장했다. 3살 때 연천마을 잔치에서 산적에게 납치당한 그녀는 산속 깊숙이 끌려갔다. 산적 두목은 그녀를 딸처럼 키웠지만 환경은 가혹했다. 옥나는 산에서 생존수를 배우며 자랐다. 나무를 타고 짐승을 사냥하고 무술을 배웠다. 너는 내 딸이야. 여기서 살아. 두목은 말했다. 그러나 옥나는 15살이 되자 탈출을 감행했다. 산을 넘어 전라도로 내려간 그녀는 부잣집 하녀로 일하며 살았고 그곳에서 영준을 만났다. 내 과거는 숨겨야 해. 첩으로서 평범하게 살고 싶어. 옥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하지만 연천으로 오면서 어린 시절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다. 벚꽃, 언니의 손, 어머니의 폐물. 수키의 질투는 여전했지만 점차 반성으로 바뀌었다. 홍수 후 옥난이 구한 이웃 아이를 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저 첩년이 정말 헌신적이네. 내가 너무 심했나? 수키는 옥난에게 일부러 어려운 일을 시키던 자신을 돌아보았다. 한 번은 밤늦게 옥난이 약초를 다려 수키의 방으로 가져왔다. 마님, 몸이 불편하시다 하시니 드세요. 옥난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수키는 고맙다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수키의 미움이 조금 녹아내렸다. 그러나 외부 갈등이 다시 고조되었다. 산적 무리가 연천을 습격했다. 옥난의 과거 두목이 이끄는 무리로 그는 내 딸을 돌려줘 라고 외치며 김씨 가문을 노렸다. 산적들은 밤에 몰래 침입해 집에 불을 지르려 했지만 옥난이 먼저 눈치채고 영준과 수키를 깨웠다. 빨리 피하세요. 옥난은 산적 두목 앞에 섰다. 아버지, 저는 이제 여기 가족이에요. 저를 데려가려면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그녀의 눈물 어린 설득에 두목은 네가 행복하다면 라고 중얼거리며 물러났다. 이 사건으로 가족 유대가 강해졌다. 영주는 옥난 덕분에 살았소라고 감사했고 스키는 옥난을 새롭게 보았다. 겨울, 눈이 내리는 연천의 밤. 김씨 가문의 사랑채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다. 영주는 수키와 옥난을 불러 모았다. 옥난아, 네 과거를 모두 말해보아라. 영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옥난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저는 어린 시절 산적에게 납치당해 산으로 끌려갔어요. 기억나는 건 어머니의 목걸이와 언니의 이름뿐이었어요. 수키는 폐물을 내밀며 이게 네 거였어? 너 내 동생이야? 옥난의 눈이 커졌다. 점쟁이의 주술과 족보, 혈통 증명이 밝혀지는 순간 두 자매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마님이 정말 언니야? 옥난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키는 미안해 옥난아. 내가 몰라봐서 라고 울었다.
관아에서 족보를 가져와 확인했다. 이씨 가문의 잃어버린 딸, 이름 옥란. 수키의 미움은 눈 녹듯 사라지고 옥란은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 영주는 기뻐하며 이제 우리 가문은 완전해졌소라고 기뻐했다. 김씨 집안은 고을에서 화합의 상징이 되었다. 수키와 옥란은 자매로서 함께 집안을 돌보았다. 아침에 함께 부엌 일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쳤다. 민호와 진호는 옥란 이모라고 부르며 따랐다. 영주는 관직에 나가 연천을 발전시켰다. 그는 서당을 확대하고 마을에 다리를 놓아 홍수 피해를 예방했다. 옥란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여인들에게 생존수를 가르쳤다. 한양에서 멀고 산으로 둘러싸인 연천은 산적대가 많았기 때문이다. 산에서 배운 게 도움이 되네요. 그녀는 웃었다. 연천의 봄이 다시 오자 가문은 큰 잔치를 열어 재회를 축하했다. 벚꽃 아래에서 가족은 웃으며 시를 읊었다. 잃어버린 자매의 극적인 만남.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했다. 수키와 옥란은 산책로를 걸으며 어린 시절 추억을 나누었다. 동생아, 그때 축제에서 네가 사라졌을 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언니, 이제 영원히 함께해요. 두 자매는 손을 꼭 잡았다. 이렇게 김씨 가문은 갈등을 넘어 화합으로 나아갔다. 연천의 아름다운 자연처럼 그들의 삶은 조화롭게 흘러갔다.